150에 600 찍은 거랑 선생님 찍은 거랑 이렇게 같이 비교를 한번 해가지고 보면은 네. 뭐 어느 정도 이게 유효할지 가격대가 이제 바디 가격이 한 330만 원대, 렌즈가 한 250만 원인가? 정가가 그런 거죠. 예, 정가가 그렇죠. 그럼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다 싸지겠죠, 뭐. 싸요. 혹시. 예. 근데 생각보다 물건이 안 풀려가지고 좋던데. 활성화가 아직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니 200, 600은 그래도 많이 사가지고 많이 샀어요. 예, 중고가도 꽤 내려갔더라고요. 170만 원짜리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중고는 예. 그렇게 되죠.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제 탐조 쪽에 이제 사람들이 좀 많아져가지고 활성화가 좀 됐으면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뭐 물론 이제 그 뭐라 그러나 이렇게 좀 고가 제품들 수요를 보면은 우리나라 보면은 왜 등산복 같은 것도 보면 시장이 굉장히 크다 그러잖아요. 나라에 비해 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 우리나라 엄청난 네. 거 깜짝 놀라죠. 딴 등산 사람들- 브랜드들이. 딴 사람들은 딴 나라는 뭐 산에 가도 그냥 대충 입고 가는데 우리나라는 전부 다 고텍스 막 이런 거 그런 거 입고 가니까. 고텍스 아니면 아니죠. 네. 그 고텍스 그거는 그 오염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막 바람에 마모되고 이러니까. 예, 잘 빨아도 많이 빨면 또 그 성능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기능도 떨어지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닦아내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국내에서 아직 이렇게 새를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하실 분들이 이렇게 여행도 좋아하고 등산도 많이 다니시고 그 자연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 또 새 취미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탐조 네.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어제 그 후지 장비 이 장비는 너무 가벼워가지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탐조하시는 분들에게는 무게나 이런 거 성능 면에서 추천할 만한 장비다. 네네. 금액은 다 합치면 한 500만 원이 넘으니까 네. 선뜻 스타트 하시기에는 좀 고가지만은 무게나 탐조용으로는 피로감도 덜할 거고 해서 저는 체험해 보니까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았어요. 첫 네. 인상이 좋더라고요. 아이들이나 뭐 이렇게 여성분들이나 뭐 좀 무거운 게 부담스러우신 깜짝 분들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기존에 찍으신 분들도 뭐 600mm F4를 뭐 끼고 다니시는 않으니까 차에 그냥 실어놓고 가끔 가다가 보면은 막 도심 한가운데에서 뭐가 참매가 뭐 상냥하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얼른 급 꺼내가지고 찍을 수 있으니까. 가벼우니까 뭐 자전거에 백팩 하나 가볍게 메고 막 저기 네네. 해서 가다가 빨리 꺼내서 잘 담기에는 이것만한 건 없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너나 가벼우니까요. 렌즈가 저는 200, 600은 많이 안 들어봐가지고 저도 그 뭐지 빌려가지고 써보긴 써봤는데 그게 약간 더 무겁죠. 많이 무거워요. 그거는 거의 쇳덩이 드는 느낌이라 가지고 그 얘네가 대포 별로 차이가 없어요. 대포하고 무게감이. 후지가 좀 렌즈를 좀 가볍게 만드는 것 같아요. 100, 400도 보면은 되게 가볍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플라스틱인 줄 알았습니다. 워낙 가벼워가지고. 이게 요런 데는 플라스틱일 거예요. 아마. 예, 하여튼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가볍죠. 놀랐어요. 고급 렌즈인데도 이렇게 가볍다니. 처음에는 제가 이게 F8이라 가지고 네. 이거 너무 인간적으로 너무 어둡다 싶었었는데 사진을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스펙에 보니까 슈퍼 ED 렌즈가 4장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 F11짜리도 있었는데요. 이 정도면은 쓸만하더라고요. F8 정도면. 보통 준 렌즈는 화질 때문에 최대 개방이 600mm에서 6.3이라도 조여서 F8로 쓰시는 분 많거든요. 일부러 더 조여가지고 예, 일부러 화질 해상도가 때문에. 더 높이려고. 이건 최대 개방 화질도 네. 괜찮으니까 F8로 쓰셔도 무난하니까 좋더라고요. 이게 다 열고 찍었을 때 보면은 보통 옛날 렌즈들은 해상도가 떨어지는데 얘는 다 열고 찍으면은 그래도 좀 입체감이 좀 산다 그래야 되나? 좀 그렇더라고요. 좋아요. 어제 비올이 수컷 날아오는 거 찍었는데 괜찮더라고요. 아마 이게 기존의 후지 유저들은 사실 새해를 찍는다는 걸 별로 생각을 안 해보셔가지고 제가 예전에 매사진 찍어가지고 올리니까 아니 후지로 찍었냐 그러면서 막 후지도 이제 새를 찍냐 그러면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감성이나 네. 인물도 색감이 좋다는 게 정평이 나 있어가지고 사람들 많이 찍죠. 인물 사진 많이 네, 찍죠. 그러니까 약간 아날로그 감성 색감 뭐 이런 거 뭐그 후지 카메라를 많이 쓰셨는데 저도 후지 예전에 네. 디카는 슈퍼줌이라 그래야 되나? 디카는 한 100 네. 얼마짜리 한 150만 원짜리가 그 당시 컴팩트 한 말하시는 예, 거죠? 15년 하이엔드. 전쯤인가 그때 그때는 그걸 썼습니다. 그게 그때 좋은 인상이었는데 많이 좋아졌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XH2S 이거를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얘네들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예. 네, 그래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뭐 막 그 포커스도 엄청 빨라지고 처리 속도도 빨라지고 뭐 연사도 뭐 초당 40병 찍히고 막 엄청 어필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한번 써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빌려서 써보니까 아 이거 AF가 생각보다 많이 진짜 예상 밖으로 좀 많이 개선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파나소닉이나 뭐 이런 정도도 있지만 얘네들이 보니까 후지가 원래 이제 방송국에서 촬영하는 그 렌즈 있잖아요. 그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노하우가 있어가지고 좀 잘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니콘도 액션캠 만든 거 아세요? 아. 네, 고프로처럼 액션캠 만드는데 실패하긴 했는데 여기만 해도 뭐라도 안 됐겠죠. 그게 약간 뭐라 그럴까 뭐 골프 거리게만 잘 됐지. 니콘은 그 서드 쪽으로 가서 나가서는 좋아하죠. 그거는 뭐 소니도 마찬가지예요. 그 엑스펜이 쓰다가 잘 안 됐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기술이 없어라기보다는 DJI나 다른 뭐 고프로나 이런 데는 그게 메인이잖아요. 네. 액션캠이 메인이 그러니까 그거 실패하면 이제 회사가 망가지니까 이게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활을 걸고 만드니까 잘하는데 다른 소니나 니콘 같은 경우에 그게 메인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거. 그만큼의 어떤 절실함 이런 게 없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뭐 평은 괜찮았어요. 근데 뭐 이제 경쟁이 어떻게 됐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후지도 AF가 괜찮으니까 뭐 액션캠 같은 거나 그건 사실은 저는 이런 쌍안경에 부착할 수 있는 액션캠을 한번 제작을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50mm 아, 예. 예. 보통 액션캠이 뭐 28mm나 뭐 이런 관광 렌즈를 쓰거든요. 24mm 같은 걸 쓰거든요. 그래서 이 망원경이나 쌍안경에 달면 이제 비네팅이 생겨요. 아, 액션캠을 해서. 예, 예. 그리고 저는 그거를 한 50mm 정도로 만들어 가지고 이 쌍안경에 붙일 수도 있고 평소에 모자처럼 옆에 달고 있고 그러면은 광각으로 보여줬다가 또 쌍안경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보여주고 이러면은 좀 탐조 영상이나 이런 데 만들 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액션캠 시장은 좀 무무질하니까요. 네, 그렇죠. 아직은 여기. 그냥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자체 토종 광학 브랜드나 카메라 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게 탐조 쪽이 활성화가 좀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다른 뭐 니콘은 일본 회사니까 일본 안에서 또 이렇게 커뮤니티도 만들고 동호인들 지원도 많이 하고 그랬었거든요. 우리는 예전에. 나름 지원하는 게 거의 없었죠. 예. 스와로브스키 같은 경우에도 뭐 대회도 하고 국제 예, 대회도 맞아요, 하고 맞아요. 예, 탄조대. 그 라이카도 거기 뭐지 그 새들 이동 시기에 되면은 그 자기 뭐 브랜드 쓰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투어하는 거를 네, 유튜브에 좋죠. 중계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광학이나 이런 게 그 좀 활성화가 좀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얼마 전에 무인기 사건도 있었지만은 군대도 좀 이런 게 좀 그 최신 장비들로 뭐 쌍안경이나 이런 게 업그레이드가 좀 되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조류 사진 같은 경우에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우가 예. 거의 카메라 브랜드 자체가 거들떠도 잘 안 봤습니다, 솔직히. 아, 그래서 관심도 없었다가 이건 또 제 얘기 같긴 하지만 제가 니콘으로 담다가 소니로 넘으면서부터 제가 예. 빠지면서부터 예. 조류 사진가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뭐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뭐 장비가 좋아지니까 많이 이제 예, 그런 것도 있고 예. 그렇죠. 예. 정말 전문적으로 조류 사진을 담고 젊으신 분들이 늘어나고 이런 거를 어느 순간 이 브랜드에서 느끼기 시작하면서부터 불과 한 3년? 4년 정도 사이에 약간 좀 이제 브랜드들도 조류 사진이나 이 새 사진을 담는 분들의 관심을 아니, 가진 거죠. 소니 자체에서도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저도 저 아는 게 예전에 강화도 탐조 대회 할 저도 때 봤습니다. 예. 예, 10M 그거 언제 하신 컴팩트 거죠? 카메라 나왔을 때 몇 년 전에 하신 거예요? 그게? 그몇 년도 들어 있죠? 아, 그거는 16년도인가 18년도인가? 예, 그건 그때. 소니가 먼저 장망원이 안 나왔을 때 그때만. 아니 그때 나왔었어요. 600 나오기 바로 직전이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600달이 나오기 거의 직전이었구나. 10M하고 거의 같이 나왔었거든요. 그때 이게 한 나온 지가 3년, 3, 4년 됐죠. 이제. 이게 한 3년 됐죠. 그 뭐 학생들이나 이렇게 정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원래 하이엔드 컴팩트를 많이 쓰는데 10M4가 좋았던 건 뭐냐면은 날아가는 걸 찍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뭐 니콘의 뭐 P900이라든가 뭐 P900S 이런 것도 지금 이제 P1000이죠. 근데 뭐 8000mm 광학 뭐 80배 좀 뭐 이런 게 나오긴 하는데 배율을 너무 많이 당기다 보면 이제 화각이 좁아져가지고 따라가기도 어렵고 그리고 연사 속도가 이제 빨라야지 촬영할 수 있는데
소니는 뭐 24장씩 막 이렇게 찍히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 이게 날아가는 것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그 테넨포도 슈퍼 ED 렌즈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테넨포가 거의 슈퍼 줌 중에서는 가장 좋은 거 주는 거라고 할 네. 수 있죠. 600mm 화질은 가장 좋을 거야. 600mm 그 지원하는 600mm 구간 정도 중에서. 되는데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테넨4도 후속작이 안 나와서 그러는데 테넨5가 나왔으면은 좀 전자식 뷰파인더만 조금 업그레이드하고 네. 그 카메라에서 이제 여기 보면은 카메라 같은 경우에 뷰파인더가 중앙에서 약간 왼쪽으로 있는데 저는 약간 더 이 다이얼 같은 거 뭐 테넨4에도 이런 다이얼이 있거든요. 그걸 없애버리고 더 왼쪽으로 붙으면 좋겠더라고요. 네, 더 왼쪽으로 붙어가지고 쌍안경이나 망원경에 연동해가지고 촬영을 하면은 좀 더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거를 찍을 수 있지 않을까. 가볍게 탐정을 나갈 때는 늘 무거운 600mm나 이런 DSLR이나 미러리스를 가지고 다니기 힘드니까 저도 그런 게 괜찮고 가격만 적당하다면 탐조용으로 그냥 네. 자전거 타면서 하천 탐조하고 이런 거는 좋을 것 같더라고요. 맞아. 서브용으로 그런 게 네. 있으면 좋죠. 아무래도 맞아요. 서브 바디로 그런 게 좀 활성화가 좀 됐으면은 디카 시장이 워낙 줄어들어 가지고 이제 거의 출시는 그런 거에 디카의 출시는 신제품 출시는 불분명하다고 할 수 있죠.